그 종묘 정전과 관련해서 10번 문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판사하면서 했었는데 마음이 걸려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은 제가 판사를 그렇게 했었는데 아주 그지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멈추시고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하십시오. 다시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멈추고. 하셨죠?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종묘정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겠습니다. 세종 때 딱 보니까 세종 때 국조 오레이라는 책을 보니까 종묘정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조가 가운데 있고 환조, 도조, 익조, 목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소목재. 그래서 환조가 누군가 봤더니 태조의 아버지, 그리고 도조는 누구지? 봤더니 태조의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을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세종 때의 종묘가 이랬어. 그땐 정전, 영년전 생기기 전이니까 그냥 종묘예요. 그냥 정전이 아니라. 근데 종묘 정전의 모습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이소이목이에요. 이쪽이 소잖아요. 밝을 소, 밝을 목. 그래서 오묘제, 그렇죠? 황제인 중국이나 칠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속국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오묘절만 썼죠. 그래서 혁한 포함해서 7칸입니다. 혁한 제외하면 5칸 오신실이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딱 봤어요. 봤더니 정종이 죽었어요. 태종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기 상관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에요. 정종도 아들, 태종도 아들이에요. 정종도 아들, 태종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종의 형이 정종입니다. 그래서 태조가 이방원이 괘씸하고 말도 이상한 또라이니까 정종한테 물려줬어요. 정종한테. 물려줬는데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이방원, 태종이 형, 나 양자로 들여줘 해놓고 양자로 들어갖고 세자로 책봉되네. 그래갖고 또 왕자의 난에 의해갖고 자기가 왕이 돼요. 골 때리죠. 제가 지금 할아버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이시라. 제가 효령대군 20대 손. 그쵸.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첫째 형이, 세종이 셋째잖아요. 첫째 형이 양령, 둘째가 효령, 셋째가 충령, 세종이죠. 그래서 이제 태종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인 세종한테 물려주죠. 이미 이제 그 와중에 정종은 여전히 살아있고 세종한테 물려줄 때 태종도 살아있습니다. 태조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종묘정전이 이런 식이었어요. 세종 때 이렇게 보다가 오래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정종이 죽었네. 태종은 아직 살아있어요. 정종이 죽었네. 그 시실이 부족한 거야. 이때 아이디어를 낸 게 세종이 정종을 정전에 모시고 영년전이라는 걸 새로 지어갖고 제일 끄트머리 목조를 옮겨버리면 되겠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년전이 건립이 되고 목조가 처음에는 옮겨지고요. 나중에 이제 이 목익도환 중에 익도환도 다 옮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태조, 그 다음에 정종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정종도 나중에는 영년전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현재 그 종묘 정전 같은 경우에는 서상제 이런 식으로 신의가 배열되는 서에서부터 동으로 변하는 서쪽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죠. 서상제로 되고 현재는 혁한 제외하고 19칸 19신실이에요. 그래서 태조, 태종, 세종. 정종도 나중에 쫓겨납니다. 세종 이후에 영년전으로. 그래서 태종, 태조, 세종 이렇게 쭉 해갖고 19신실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종묘 정전의 모습은 단면도인데 중단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쫙 그 19신실 전체가
오픈돼 있어요. 전태는. 그리고 널판 문이 있고요. 널판 문이 각 칸마다 다 있고 널판 문 딱 들어갔는데도 옆이 다 뚫려 있어요. 좌우도 오픈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이 택한, 뒤쪽 택한 같은 경우에 감실, 신실이라고 그러는데 뒷부분은 벽돌 장화방벽이에요. 보통은 화방벽은 창방이 아니라 이제 중인방 정도, 행랑채 같은 경우에 민가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창방까지 올렸어요. 그렇죠? 약간 정전이라는 특수성과 또 불이 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어둡겠죠, 사실은 이 안이. 그래서 감실은 신실이라고 하면서 위에는 닷집입니다. 그래서 감실 앞에는 주렴 또는 이제 발 이걸로 커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돼 있고요. 좌우 신실과 신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발로 구역을 해놓고 있어요. 사실도 이것도 사실은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발로 항상 구역이 돼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동당이실. 같은 건물 안에 실이 다 다르다. 그래서 동당이실이라는 명을 씁니다. 일출모 이익공이죠. 일출모 이익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건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뭐죠? 하나는 그렇죠. 종묘정전 그리고 광안루 시험에 왔던 거죠. 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속 편하네. 아 하도 그때 판사하느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집에 가서 밤을 새서 이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다 옮겨 적으셨죠? 깨끗하게.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잠깐 멈추시고 깨끗하게 다시 옮겨 적으십시오.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정전은 태묘라고도 불러요. 정전은. 그리고 영영전은 조묘라고 부릅니다. 이 조자가 사당조자예요. 사당조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이 창건했어요. 정전의 북서쪽으로. 그렇죠? 이런 이렇게 별묘를 주는 거는 어디 영향이다? 그렇죠? 중국의 송나라 영향을 받은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묘로 신주를 옮겼다, 천도했다. 그래서 조천이라 합니다. 이 행위를 신주 위패가 이동하는 행위를 스텝이 어떻게 되죠? 아까 세종 때 목조 옮겼고요. 그 이후에 익도환 다 옮겨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옮겨지는 것들은 공덕적은 왕들이 옮겨지는 거죠. 공덕적은 왕이 뭐예요? 주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자식이 왕이 돼야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미화해서 역사서도 쓰고 업적을 기리고 신주도 신이도 모셔주는 거 아닙니까? 후대가 없거나 자기가 쫓겨나게 되었고 조카들이 왕이 됐으면은 조카들이 지아버지 챙기지 삼촌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연전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조천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왔었죠.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익도안이 오게 되는데 이 목익도안이 오고 보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좀 더 크게 해볼까? 네. 아이고 이거 안 커지네. 예. 그래서 왔더니 최초의 형태는 이거였습니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뭡니까? 서상제죠. 이런 식으로 오게 됐어요. 처음에. 목익도안. 예, 순서가. 서상제죠, 서상제. 그래서 처음에는 4칸, 혁칸 포함하면 6칸이고요. 그래서 4칸 사신실이었다가 지금은 16칸, 16신실이 돼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실 게 또 하나 있는데 여기 공신당이라는 게 있고요. 정전에는. 그리고 칠사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신당은 뭐냐? 신하들, 공적이 많은 신하들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83인이 모셔져 있고 처음에는 3칸에서 시작해서 16칸이 됐습니다. 칠사당은 7제사라는 뜻인데 추나추동에 관계된 7신을 모셔놨습니다. 근데 정전에만 얘네 둘이 있고 저긴 없어요. 왜? 공신당이 없는 이유 뭐예요? 아유 일로 쫓겨난 왕들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없는 거고. 칠사당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정전 통틀어서 칠사당을 하나로 족해요. 정전에 하나, 영년전에 하나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제사 2번 지낼 일 있습니까?
하나로 족해서 칠사당은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리고 정전 같은 경우에는 정전과 칠사당 그리고 공신당이 있어서 이게 품자형 배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제 속 편하네. 찝찝해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스톱하시고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죠? 네, 다 깨끗이 옮겨 적으셨을 테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정전은 태멸하고 그러더라 했고 처음에는 혁한 포함해서 7칸 5신실이었어요. 어느 때예요? 세종 때죠. 세종 때. 그다 지금은 혁한 제외하고 19칸 19신실입니다. 이쪽 중에 동쪽의 혁한은 제기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동월랑과 서월랑이 있어요. 고려 때의 종묘와 다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조선은 월랑이 부과됐다. 그렇죠. 그래서 서월랑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있습니다. 창고로 썼다는 거고요. 그 동월랑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어서 대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사 지낼 때 재관들이 어느 식으로 왕도 그렇고 어느 식으로 지나가면 동입서출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왕릉의 정자각도 보면 동입서출이에요. 동입서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대기장소고 동입서출이다 보니까 동문은 당연히 재관이 출입하고요. 또 위계도 높고요. 이쪽에 문 중에서도. 서문은 악공들이 출입을 합니다. 아시겠죠? 남문은 신문, 그렇죠? 신이 드나드는 문이라서 혼백이 출입해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나오는구나. 그리고 각 신실에는 왕과 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신주가 모셔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왕은 동쪽에 있고 비는 서쪽에 있어요. 왕이 더 높으니까 동쪽에 놓는 거죠. 좌의정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정정에서 신주는 남향하고 있고 당연하죠. 그리고 공신당의 신주는 서향하고 있고 그렇죠. 칠사당의 신주는 동향하고 있죠. 한 곳에 모이고 있죠. 이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전은 보면은 세종 때는 소목제였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태조가 있고 목익 도환 그쵸? 아니죠. 그쵸? 이렇게 해갖고 있었잖아요. 소목제였는데 지금은 서상제입니다. 세종 때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계속 확장됐어요. 다음 이제는 이제 영년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쫙 보시고 깨끗이 옮겨 적으신 후에 보십시오. 영년전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16칸 16실인데 지금 보면은 가운데 건물을 태실이라고 그러고요. 양쪽을 동협실, 서협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바닥도 레벨이 높고요. 지붕도 레벨이 높아요. 이 레벨은 어디다 맞춰놨냐 하면은 정전에다 맞춰놨어요. 그 정전이랑 종단면도가 똑같습니다. 그 협실들은 한 단계 낮춰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신이들이 어떻게 모셔져 있나 살펴봤더니 내부에 봤더니 목, 익, 도, 환 이런 식으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종, 문종, 단종 다 유명하지 않은 왕들이죠. 삼촌한테 쫓겨났거나 단종, 그렇죠? 조카가 왕이 돼서 자식이 왕이 안 돼갖고 돌보지 못하니까 영년전으로 쫓겨났거나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들의 신주들이 쭉쭉쭉쭉 넘어가요. 그래서 가운데 4개, 여기 6개, 여기 6개가 있어요. 그게 뭐야? 16신실입니다. 16신실. 그래서 봤을 때 이 영령전은 골 때리는 게 소목제, 서상제를 단언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로스하게 멀찌감치 봤을 때 이쪽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낮기 때문에 신주배열은 소목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의 위계를 봤을 때는 서쪽부터 동쪽으로
신주 배열이 되기 때문에 서상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종묘 정정 끝판왕입니다. 제가 강의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증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 이후에 종묘 정전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증축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상제니까. 그렇죠. 근데 영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죠? 태실을 중심으로 좌우 협실이 계속 번갈아 늘어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소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